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양극화 위험 사회 속에서 지역자치민주주의 길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 항쟁 등이 있지만 사실 시민 주체 역량, 특별히 지역 자치의 시민 주체 역량이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양극화 사회죠. 이제 신자의 주체성이 강화되고 양극화, 불평등 사회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 냉소주의가 많아집니다. 양극화 심해지면은.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특별히 청년들도 정치 냉소주의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성사 독식 사회 속에서 과도한 어떤 성과 주체가 되기 위해서 뭐 하다가 필요한 주체가 되기도 한다고 한백씩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양극화, 탈정치라는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위험 요소 속에서도 우리는 지역 자치의 어떤 민주주의를 이제 효능감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1인 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어, 비정상 가족 개체로 말하면 비정상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8% 세대나 88만 세대의 영향이랄 수 있고 1인 가족.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파놓은 이 골 때문에 이제 자신을 닥달하면서 성과 주체, 그리고 그 성독시사에서 이제 성공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고, 사실은 또 전 지구적으로 약간 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 연대감이 많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바우만 액체 사회라고 위험 사회, 또 올리백은 이제 올리백은 그 일자리나 친밀성은 이제 위기까지 얘기하고 기후위기뿐만 아니고 또 불안 사회죠. 불안 사회고, 그 때문에 사실은 민주적 주체로 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지역 자치 민주주의 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역의 사람들도 성자 독식, 각자 독생, 경쟁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어떤 수능의 정치, 무관심,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또 지역이 이제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고령화 저출산의 위험사에 연동돼 있는데, 고령화 저출산만 하더라도 이제 위험사 요소가 있습니다. 일자리나 생산성이나 복지나 국가재정 연금 체계, 의료 체계 등 문제일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실은 이 좀 뭐냐면은 이 어르신들은 사실은 약간 어버이연합이나 태극기 부대전을 약간 조금 어떤 조금 사실은 생활 양식 민주주의를 정치 주체로서 성숙할 때 많이 좀 교육적으로 한계를 많이 가졌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또 어떤 또 약간 이 양극화 속에서 성격 독사에서 막 자기를 닥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하고, 또 지역은 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약하고, 굉장히 사실 그 지역 자체의 어떤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주의적인 이제 어떤 우리 민주화를 좀 권위주의가 민주화 힘들겠다면 87년 이 체제, 그러니까 과두제화된 그 어떤 대의민주 체제 자체도 민주주의를 지역의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지만, 또 여기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 앞에 노출된 주체들이 신자유주의 주체성으로 또 훈육되고 사야되고, 미셸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배타적 이익 추구를 아까 성자 독식, 경제 중독의 어떤 주체들이 많죠. 그러면서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 사회 속에서 한 명치가 말하는 또 아까 그 자신 닥달하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안한 어떤 피로사회적 주체, 그리고 이 불안하기 때문에 연애마저도 방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경고에 붙잡지 못하는 액체 사랑에 함몰된 주체. 이 때문에 친밀성이 위기가 인제 저출산 고령화까지 인제 연루되고 호모 파베르로서의 어떤 자기 성취가 좀 힘들기 때문에 호모 루덴스의 어떤 그 뭐 게임이나 인터넷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도 잘 안 돼 가지고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도 많고 그러면서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또 사실은 타자에 대한 SNS는 많이 했지만 타자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그 연대의식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정말 정말 힘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또 민주시민 교육은 책으로만 배우는 민주주의 한계를 갖고 있고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정치 효능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 않고 지역은 중앙 그 체계에 의해서 비민주 환경으로 심리가 돼 있고 어 또 뭐 서울공화국의 엘리트들은 생각보다 민주적 감성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대독재 가두제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뭐냐면 안주하는 그 경향도 있고 그리고 SNS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통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SNS 소통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형식도 되지만 감성과 어떤 반응 책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어 속에서 근대 집권적 정치나 행정 구조가 루소가 비판했듯이 너무 심해서 "저기 항폐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루소도 뭐 수도를 항상 옮겨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너무 중앙 집권적 정치 구조, 대가도제한 대민주주의, 현행체계에 의한 지방의 심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자발적 시민 결사체 형성이 너무 힘들고 탈중앙 탈집중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참 그래서 정말 쉽지 않다. 그 중앙 정부의 법률 체계나 행정 체계가 너무나 지역을 또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위계 구조 어떤 그 중앙 집권 위계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도 좀 현안이고 그리고 신자의 주체성들이 너무 개인화돼 가지고 하이크나 프리드만이 말하는 그런 신자의 주체성, 푸커가 말한 신자의 주체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시민성이 민주주의 시민성이 약간 약화되기도 하고 제가 너무 이제 불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참 이런 그 아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자체의 시민성이 우리가 함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지역 소멸과 식민화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을 우리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식민화하는 이런 어떤 예 왜곡된 자원 배분의 원리를 우리가 다 바꿔가면서 지방 분권의 그 어떤 민주 통제를 우리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죽은 민주주의 어떤 흔히 좀비 민주주의라는 그 영혼이 없는 중앙 집권적 대민주 체제를 넘어서 일상의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 두이가 말한 생활 양식 민주주의를 지역에서 우리가 생활 정치를 또 열심히 해 가야 하고 두이가 말한 생활 방식, 민주주의 삶의 양식으로서 시민성을 우리가 갖추면서도 프레리가 말하는 그런 정말 그 어떤 그 비판적 문해를 가지고 우리가 또 그리고 사실 또 일자리 위기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프레카리아트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노동도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쉽지 않지만 민족 시민성을 가진 지역 자체의 민족 시민성을 가진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아픔에 대해서 더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지역의 식민화라는 정치 맥락 속에서 항상 봉사활동도 하고 어 근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타자와 소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타자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편견과 배제를 넘어가면서 결국 지역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또 성찰하면서 또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 가는 또 지역적인 현안에 있어서는 수교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가면서도 정의를 지향하는 프레리어의 비판적 사고, 문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 쉽지 않겠지만 좀 더 깨어있는 시민, 정치적 주체, 지역 자치에 참여하는 우리 이 시민 주체들을 굉장히 기다리고요. 지역의 공동체 속에서 공화주의자 또는 공동체주의자로서 정말 지역의 어떤 이 죽음을 파멸을 방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생명과 평화와 어 자치의 그 공동체성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더 소통하고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참여하고 더 함께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에서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